네, 내일은 574돌 한글날입니다. 해마다 한글날이면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우리 글을 사랑하자는 그런 다짐을 하곤 하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한글이 잘 보존되고 있을까요? 네, 한글날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한글학회 경남지 회장인 김덕현 신월중학교 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는 점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한글학회 경남 지회장이시기도 합니다. 이 한글날을 맞이하는 소감이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남다릅니다. 네. 우리 한글이 반포된 지 574돌입니다. 이 긴 시간 가운데 요즘만큼 한글이 빛을 본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류의 열풍 가운데 한글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방탄소년단으로 인해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글 노래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정보화 시대를 맞아 한글의 과학성의 위력이 정말 엄청나게 인정을 받고 실제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학회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긍심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좀 한글이 좀 관심을 받고 또 빛을 보고는 있지만 방송이나 일상생활에서 느끼시는 한글 파괴에 대한 좀 속상함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실제로 우리 신문, 방송, 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드라이브 스루, 언택트, 온라인 수업 맞아요. 이와 같은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영어와 우리말을 조합을 해서 언어 파괴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언어도 이 전자통신 시대를 맞아 한글 파괴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고 또 비속어도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언어는 그 사람의 감정과 정신 세계를 표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러한 현상은 자칫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또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건강한 정신을 병들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심각성이 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 계신데 또 그 청소년 언어 실태 관련해서 우리말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예, 지역 신문에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초중학생이 일본어인 와사비를 우리말로 순화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변한 비율이 60%가 넘어갔습니다. 네. 그 까닭도 널리 사용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의사소통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그런 비율이 76%나 나타났습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선을 위해서는 결국 학교의 언어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이 평소에 언어 예절과 바르고 고운 우리말을 쓰는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교육 방법도 학생들이 체감하고 그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은어 비속어가 아니더라도 이걸 어떻게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왜 이렇게 주고받을 때 메시지 주고받을 때요. 하하하 크크크가 아니라 이렇게 히읗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것도 한글 파괴라고 보십니까?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것은 요즘 전자말 시대에 나타난 네. 하나의 특징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초성어 사용이라고 이렇게 이제 국어학계 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어가 가지는 상형성 그리고 표상성을 존중한 그런 입장에서 하나의 언중이 선택한 새로운 사회의 흐름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음 놓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또 이 경남 지역이 한글 운동과 좀 특별한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남 특히 마산, 어령, 김해는 훌륭한 한글 운동가를 배출한 곳입니다. 네. 특히 1906년 마산에 개교한 창신학교,
그리고 의신여학교에는 자산 안확 선생, 그리고 한매 이윤재 선생, 그리고 한결 김윤경 선생 같은 훌륭한 분들이 제자를 한글 교육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 그 말모이 보셨죠? 네. 예, 말모이의 주인공인 주인공의 실제 인물이 바로 이 지역 분입니다. 고루 이극노 선생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도 역시 이 지역 창신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조선의학회 사건 그 가운데 33분 아시잖아요. 네. 그 가운데 8분이 우리 경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글학회 회장의 맥을 이은 외솔 최연배 선생, 그리고 눈매 허웅 선생도 역시 우리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지금 처음 한 사실인데 네. 보통 관련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또 중요한 것이 이제 한글 사랑 정신을 잇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도 잘 펼쳐야 될 텐데요. 그 계승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그 이윤재 선생과 허웅 선생이 출생한 김해에는 한글 박물관을 짓고 개관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어령에서는 이극노 선생 등 3분의 업적을 기리는 학술 발표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쪽 마산에는 한글 운동에 대한 관심과 뚜렷한 계승 사업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한글 운동을 기리는 기념 사업 또는 한글 운동의 발원지였던 마산 문학관 인근에 한글 동산 또는 한글 문화관 하나쯤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봅니다. 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내일이 한글날인데 한글에 대한 자부심뿐만 아니라 이 경남 지역에 대한 자부심까지도 커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말을 아름답게 사용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어떤 제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제도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2005년에 국어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국어기본법 그 가운데 제14조 1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 규범에 맞춰 알기 쉬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이나 공공문서 등을 보면 한자, 영어가 네, 많이 그렇죠. 뒤섞여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예, 예. 공공기관에서 좀 실질적인 국어 책임관을 임명해서 좀 우리 한글 사용의 모범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문제는 항상 지적돼 오는 건데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